안녕하세요. 월스트파인더 김석환입니다. 벌써 이제 3월 중순으로 가고 있고요. 날씨는 상당히 많이 좀 풀린 것 같습니다. 날씨는 이렇게 풀려가고 있고 좀 더 활동적인 계절이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정세는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한 주 우리가 어떤 일정들을 봐야 하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시죠. 일단 바로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이번 주에는 여러 이벤트들이 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기업별 이벤트에서는 GTC 2026이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엔비디아의 이제 연례 개발자 회의이기도 하지만 거의 버크셔 회의의 주총처럼 상당히 많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AI 쪽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이벤트 중에 하나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미국을 비롯한 여러 주요 국가들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일단 화요일에 호주를 시작으로 해서 수요일에 미국과 캐나다가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에 가게 되면 일본, 유로존, 영국 이렇게 통화정책회의가 연달아서 있을 예정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 각국의 통화정책에서 약간 이 톤에 좀 더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제 금요일에는 서머러슌 동시만기일, 미국의 서머러슌 동시만기일이 예정이 되어 있고, 일단 기업들 실적에서도 보면 수요일에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있을 거, 물론 잘 나오겠죠. 네, 잘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가게 되면 목요일 달에는 페덱스, 이제 글로벌 이제 운송기업 있죠. 페덱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이제 금요일에 가게 되면 현재 나이키와 카니발과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현재 예정이 되어 있다 정도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을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 한 주 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이 좀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장의 스냅샷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딱 눈에 띄시죠? 뭐냐면 일단 글로벌 주요 국가들의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국이나 이탈리아나 이런 유럽 국가들의 금리 상승 압력이 꽤 높게 나타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옆에 환율에서 보시면 일단 달러나 위안화와 같은 이런 통화가 강세의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화 같은 경우가 약세의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주말 사이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1,500원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글로벌 장기금리가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역시 현재 불안한 중동 정세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로 에너지가 있고요. 그 에너지 중에서 보시면 유가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 WTI라든지 브렌트와 같은 유가가 거의 20% 가까이 상승을 하는 이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주말 사이에 또 이슈가 있었죠. 제가 앞서 뉴스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주요 원유 수출 기지인 하르그섬 또는 카르그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주 작아요. 작은데 거기에 군사적 목표물들을 이제 타겟을 설정을 해서 거기를 이제 제거했다라고 했죠. 이제 이 내용이 이제 들리면서 약간 시장에는 하르그섬까지 공격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이런 우려가 생겼다라고 하는 거죠. 하르그섬 같은 경우는 크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란 원유 수출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란 각 이제 정부의 재정의 대부분이 이 하르그섬에 종속되어 있다라고도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간밤에 나온 이제 내용을 보면 미국의 유엔 대사가 하르그섬의 원유 시설을 공격하는 것도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좀 발언하다 보니까 시장은 경각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이제 원유 시설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군사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이제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 현재 이제 야간 선물에서 돌아가고 있는 유가 움직임은 대략 전일 대비로 보면 한 2에서 3%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가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불과 이제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지난주 월요일에 보면 유가가 거의 120달러, 그러니까 WTI 기준으로 장중에 119.5달러까지 갔단 말이에요. 상당히 유가가 변동성이 큰 모습을 이제 보이긴 했는데, 그런 이슈들을 보면 유가의 상승을 자제시키기 위해서 보면 G7이라든지 또는 국제에너지기구, 즉 IEA를 중심으로 해서 전략 비축률을 방출하겠다라는 이런 내용도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는 지금 이제 막혀 있는 건 궁극적으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거죠. 지난주에 지도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리기도 했잖아요.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또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이렇게 막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행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국들이 뭐 해군, 연합국의 해군이 상선이라든지 또는 원유를 나누는 유조선들을 호위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아직 정해진 건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가만 그런 거냐? 아니에요. 유가만 문제는 아니고 실제 여기는 원자재들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죠. 원자재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보통 보면 이제 저희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뿌리잖아요. 그 비료에 들어가는 필수 요소, 핵심 요소가 바로 이제 요소라고 하는 건데 비료의 원료가 되는 게 그 요소 같은 경우도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지금 막혀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알루미늄 같은 경우도 4년 만에 최고치를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가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우리 생활에 필요한 뭐 전반적인 부분에 현재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보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여러 원자재들이 이제 필요하기도 한데 그 중에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특수가스가 필요하죠. 그 특수가스가 헬륨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급 차질을 이제 빚으면서 반도체 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심에는 역시 이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가 말씀드렸듯이 초크 포인트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직 이렇게 보시다시피 뭐 하루에 보면 지금 이게 7일 합산 기준이긴 하지만 이미 거의 제로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 지금 현재 한 2주 가까이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장기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된다? 시장에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게 금융시장에도 그렇고요, 실물 경제에도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게 바로 유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 유가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장에서 보면 변동성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간의 상관관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높아진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보시다시피 유가가 이렇게 올라갈 때 빅스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올라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상관관계가 작년 연말에는 마이너스 0.28에서 지금 0.44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상승을 하면 변동성 지수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변동성 지수의 상승은 어떻게 보면 주가 지수의 하방 위험을 높이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런 흐름들이 최근 3월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시장의 움직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연쇄 반응을 좀 일으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전쟁이라고 하는 게 글로벌 불확실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게 에너지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필수 원자재 단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 유가 급등으로 해서 이제 인플레 우려가 이제 재발이 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장기 금리가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 미 연준을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 자체를 더 높일 수가 없는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미 국채 금리거든요. 미 국채 금리인데 지금 2월 말과 현재 시점을 비교해 놓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1년 미만의 단기물들은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았는데 뭐 지금 보면 2년물 같은 경우는 미 연준 통화정책의 직접적인 흐름을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뭐 대출이라든지 또는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라든지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벤치마크이죠. 10년물 같은 경우도 보면 대부분 다 2월 말 대비로 보면 30bp 이상 이렇게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는 버퍼가 있습니다. 버퍼가 있는데 만약 그 버퍼, 즉 임계점을 넘어가게 되면 시장 자체도 부담을 느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좀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채 10년물 4.5%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주황색 선 같은 경우에는 그 MSCI 전 세계 지수 ETF고요. 그리고 이 검정색 선이 미국채 10년 금리인데, 미국채 10년 금리가 지금 이 음영 구간을 칠해 놓은 게 대략 4.3에서 4.5% 구간이거든요. 4.3에서 4.5% 구간인데, 요 구간을 좀 넘어가는, 임계점을 넘어가는 시점에서는 항상 시장이 이렇게 하방 위험이 좀 크게 나타나는 흐름들이 좀 있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임계점을 향해서 좀 가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저희가 이번 한 주 또는 앞으로 좀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전반적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뿐만이 아니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저희 보면 대출이자라든지 또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성장주들 같은 경우는 미래 가치를 현재화하는 데 있어서 할인 금리, 할인율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이 할인율 자체가 높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미래 가치가 하향 조정되는 모습을 좀 보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시장이죠. 뭐 주택시장으로 저희가 미국 같은 경우는 30년 모기지 금리를 한다라고 하지만 30년 금리를 가지고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10년물 금리가 기본적으로 금리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주 지표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중동의 정세가 이제 불안하면서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그게 인플레 압력을 높이게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통화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이게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모든 게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좀 주요하게 봐야 할 이벤트를 중심으로 이제 말씀 좀 드리도록 할 텐데, 일단은 엔비디아의 GTC 행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일단 이제 엔비디아의 주가가 작년 10월 이후에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시가총액 1위 기업의 시총이 주가 흐름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약간 이렇게 상승 동력 자체가 좀 누그러지는 이제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아무튼 이번 행사에서도 시장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기대치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생성형 AI가 2023년부터 이제 본격화되기도 했지만, 작년부터는 피지컬 AI에 대한 기대가치들이 좀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 피지컬 AI가 구현되는 데 있어서 이제 로보틱스라든지 또는 에이전트 A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내용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슈를 젠스랑 CEO가 기조연설을 통해서 어떻게 발표할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아직 뭐 나오진 않았지만 새로운 AI 칩에 대한 기대도 좀 분명히 좀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고, 그 속에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에 여러 국가들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회의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렸는데,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 자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기대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요인이 무엇이냐, 그걸 이제 각 요소별로 좀 브레이크다운을 해보면 아무래도 이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가장 큰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옆에는 뭐냐면 각국 중앙은행들의 올해 연말 기준에 예상 정책 금리가 얼마만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미국도 그렇고요, 유로존도 그렇고 다 올랐다라고 하는 거죠.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큰 부분은 이제 없기는 하지만 다른 미국이나 유로존이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면 어떻게 보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일단은 전쟁이 진행 지구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영향 평가를 단기적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는 중앙은행의 톤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난주에도 계속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미국의 지금 이제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좀 때문에 약간 수면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슈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사무신용과 관련한 위기입니다. 준비한 그림을 통해서 보시면 지금 보면 올해 2월부터 좀 더 이 속도 자체가 좀 빨라지고 있는, 그러니까 상황인데, 지금 2월달 같은 경우에도 뭐 블루아울부터 이제 시작을 했죠. 펀드 환매 중단을 선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데까지도 퍼져가기도 했다라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3월달 보면 상당히 많은 자산운용사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KKR이라든지 블랙록이라든지 블랙스톤이라든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펀드 사무신용과 관련한 펀드 환매 자체를 제한시키거나 또는 중단하는 이런 사례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 이제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사무신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시장 인덱스들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주황색 선이 S&P 500인데 S&P 500 지수 대비로 보면 상당히 언더퍼폼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이렇게 지금 사무실용과 관련한 이 위기가 확산이 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 이 지금 보면 어떻게 보면 이제 대출에 대한 위험성이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잖아요. 그럼 그 대출에 어디에 많이 나가 있느냐라고 하면 보시다시피 사무실용 대출의 약 40% 정도가 현재 소프트웨어 기업에 집중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올해 들어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주가가 부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앞서 뭐 에이전틱 AI라든지 이런 툴들이 많이 출시가 되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매력 자체가 좀 감소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앞으로는 이게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보면 이런 펀드들, 그러니까 사무실용과 관련한 펀드들에서 투자한 자금을, 대출해준 자금을 제때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런 두려움이 현재 커져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계속해서 좀 들불처럼 번져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저희는 이 부분을 좀 눈여겨서 봐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같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